마지막 토픽은 그러면 그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역지값을 좀 높이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하세요? 라고 이제 여쭤봤어요. 자, 여러분 일단요. 내 증상이 어떤지 알아차리는 게 진짜 중요해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 긴장을 푸는 방법을 알려면 어떤 증상이 나한테 오고 있지? 지금 긴장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는데 여러분 한번 채팅창에 적어 보시죠. 세 가지가 있거든요. 신체적 증상, 심리적 증상, 행동적 증상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나는 주로 어떤 증상 사인이 오는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신체적 증상은요, 이런 거 오는 거예요. 일단 머리가 아파. 그다음에 소화가 잘 안 돼. 평상시처럼 먹어도. 그다음에 뭔가 계속 이렇게 왜 속이 왜 답답하고 그다음에 몸이 이런 데 이렇게 뻣뻣하게 확실히 굳어 있는 거 느끼거나 평상시보다 훨씬 더 쉽게 피로하거나 이렇게 뜨거워지죠. 머리도 뜨겁고 열감이 오거나 뭐 구내염이라든가 입술 부르트고 왜 코 헐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셜리님 적어주신 것처럼 나는 평상시보다 유난히 피곤해. 그러면 나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고 긴장 상태구나. 그럼 그때 물어봐 주는 거죠. 너 지금 피곤하지? 이게 아니라 너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긴장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봐 주고 그 피곤함을 좀 돌볼 수 있으면 좋겠죠.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잠도 잘 안 올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심리적 증상은요. 일단 긴장하면 굉장히 예민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거나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평상시는 굉장히 의미 있고 즐거웠던 게 다 부질없어. 너무 허탈해. 너무 공허해.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부경을 보겠다고 이런 말 하는 경우들 있죠. 그쵸? 이런 부분들이 오거나 이제 아래로 쭉 가라앉는 거죠. 우울해지거나 절망적이거나. 그러니까 예민해지거나 가라앉거나. 이 두 가지 증상으로 이제 크게 대비되는데 폭발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 크게 이제 이 두 가지예요. 빨간불이 들어오지만 에너지 텐션이 확 올라가면서 예민하고 폭발하는 경우거나 쭉 가라앉아 버리는 거, 공허하고 우울해지는 거. 둘 중에 어떤 부분이 올까? 우울한 분들은 별로 없으신가요? 심리적 증상 오시는 분들? 저는 이렇게 봤을 때, 난 심리적 증상은 그렇게 심하지 않구나. 근데 저는 주로 신체적 증상인 것 같아요. 심리적인 건 나름대로 다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그 순간은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쌓이면 제가, 한 달에 한 번, 뭐 석 달에 한 번, 심한 경우는 1년에 한 번, 이제 괜찮아. 좀 이제 한숨 돌리나 보다 할 때 몸이 엄청 심하게 아파요. 근데 지금 8, 9월에 계속 그러고 있어서 제가 긴장하고 있죠. 이걸 좀 돌봐야 되겠구나. 나 지금 긴장 많이 했구나라고 보고 있었어요. 뭐가 이렇게 긴장됐었지? 돌아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남편분들 중에 이런 분들 조금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신체적인 부분이나 심리적인 거는 자기가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저 행동적 증상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관찰해 보면 드러나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쓰신 거에도 우울기 있었어요. 그다음에 과음, 뭐 술을 먹거나 많이 먹거나 혹은 안 먹거나 그다음에 수면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많이 자거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몸으로 푸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좀 있지 않으세요? 그쵸? 그럼 나는 주로 어떤 부분이 증상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있으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금 나는 돌봄이 필요한 순간이구나라고 이제 전환을 해보는 거죠. 어떤 것이 나를 긴장하게 만들고 이 긴장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소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서 요 파란색은 우리가 대답한 거예요. 주로 보면 그 가족 지인과 대화가 이제 가장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잠잔다, 먹는다, 운동한다, 그다음에 한 칸 뛰고 뭐 취미생활도 비슷할 수 있는데 술, 담배 요런 것들 있잖아요. 뭐 울기까지 보면 요건 우리 조금 전에 봤었던 행동적 증상이죠. 그러니까 행동적 증상은 관찰하기가 쉽다. 증상이면서 동시에 어때요? 그게 해소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하고 나서 내가 정말로 긴장이 완화되고 회복이 됐다면 해소 방법이겠지만 사실은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 해소 방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 이건 계속해서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묻어두고 그게 해소가 됐다라고 착각하고 갈 수 있는 거죠. 오해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았고,
또 하나는 조금 고무적인 건, 가족, 지인과의 대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안에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한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어떤 현상이다라고 봤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꼭 있어야지. 그런데 아까 제가 왜 스트레스에 대한 요인에서 그 외로워요라는 부분이 요건 조금 주의해야 되는 사인이에요. 무기력과 외로움이 같이 온다라는 거. 이 부분이 막히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 보는 거, 물론 뭐 문화나 취미생활, 여행 이런 것들을 혼자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적절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같이 가면서 풀리는 부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외롭고 무기력까지 간 상태라면 그런 관계 안에서 해소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진 상태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었어요. 그 이야기 하셨던 분한테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 외에 여러분들 뭐 점심시간마다 혼자 시간을 갖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무 많이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떨어지고 싶은 거일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감사했던 건 자람 안에서 얘기하거나 듣기가 꽤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기도 했었고, 그 안에서 여러분한테 그럼 자람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보면 그게 아마 평가나 판단, 우리 아까 그 인간관계에서 괴로워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 부분 없이 내가 좀 성장하는 경험, 그 느슨한 관계 안에서 안전하게 지지받는 경험,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싶었었습니다. 옆에 보시면 성인 남녀에 대한 그 서베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우리가 행동적인 거, 잠자고 휴식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았었죠. 그럼 사람은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떤 대응 체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 부분은 저희가 자란 북클럽에서도 읽었던 책인데 문유한 선생님의 관계를 읽는 시간 안에 조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여러 학자들이 얘기한 거를 잘 모아서 또 거기에 이제 문유한 선생님이 조금 더 이제 본인의 통찰이나 인사이트를 갖고 정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죠. 이거 되게 재밌거든요. 여러분의 대응 체계는 어느 레벨인가를 살펴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제가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대응 체계는요, 3F라고 얘기해요. 싸우거나, 피하거나, 혹은 얼거나, 얼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1단계 투쟁 반응,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건 가장 낮은 단계의 반응이고요. 이거는 동물이면 모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반응이래요. 동물의 상황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난 몰라, 안 봐. 스트레스 상황을 외면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거나 혹은 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가서 막 사, 막 먹어. 그 다음에 대화 단절, 혹은 막 가출해버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왜 저 지금 그림에 있는 그래 같은 표정이 되는 거죠. 얼음 해가지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빨개지고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응하는 가장 동물적인 체계라고 합니다. 그쵸. 우리 동물인가 봐요. 이것도 있겠죠. 어떻게 없겠어요. 진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스트레스일 때는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해요. 실신도 하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2단계 반응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셀리 테일러라는 학자가 여성 학자인데 보살핌이라는 체계가 이야기를 했었던 거래요. 보살핌과 어울림을 통해서 우리는 스트레스에 대응하고자 한다. 그래서 배우자와 치맥을 한다거나 우리가 무언가 좀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를 이렇게 찾아가죠. 그쵸? 그럴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서 보살핌을 받고 함께 어울리면서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금 더 건강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대요. 이걸 가지는 거는 아까 1단계는 기본적으로 동물이면 다 갖는다 그랬잖아요. 이건 동물 중에서도 사회성을 가진 포유류에서만 볼 수 있는 반응이랍니다. 자, 이걸 하고 있다면 일단 나는 포유류까지는 올라온 거예요. 사회성은 가지고 있다. 굉장히 심하게 끄덕이시는 분이 많네요. 안심하시는 거죠? 지금 그쵸? 포유류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남편들이 힘들면 아내를 자꾸 찾잖아요. 여보 같이 뭐 하자 와서 이렇게 부비적 되죠? 그러면 내 남편이 포유류로서 반응을 하는구나. 나도 이 포유류의 반응이 있구나. 엄마 찾아오는 애기들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평상시는 엄마 멀리 하다가 자기가 뭔가 되게 힘들면 엄마 찾아오는 경우도 있죠. 반대로 우리도 평상시는 막 배우자가 이렇게
나는 뭐 남편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서운해하고 흥치뿡 했다가도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때요? 남편한테 이렇게 기대고, 그래도 내 남편밖에 없구나. 이런 때 있잖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보살피고 어울리면서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중장년기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격변의 시기거든요. 몸도 변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변하고 여러 가지가 변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인간의 발달상에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예요. 이때 가장 큰 발달 과업이 부부 중심으로 회복하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관계. 그 이야기가 이래서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그 시기를 견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그를 위해서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어떤 게 있어요? 세 번째는요, 3단계는 멈춤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단계래요. 그래서 감정적인 어떤 자동 반응을 좀 멈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성적으로 좀 효과적인 대응 방법, 어떤 게 가장 좋지?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가 인간의 반응이랍니다. 이성을 가진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그래서 뭐 명상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해보거나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어때요? 그 스트레스 과정 그 워크숍에서 많이 연습을 하죠. 그쵸?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자, 그런데 그럼 이게 마지막 단계 같지 않아요? 인간까지 왔는데. 그 다음 단계가 여러분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은 이걸 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 단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계획하고 도전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가장 고차원적인 대응이래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3단계는 어때요? 스트레스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스트레스가 주어졌을 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해 나가기 위한 대응 방식이라면 이 네 번째 단계는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그다음에 회복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 스스로 계획하고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한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틈을 만들고 성장을 하는 거죠. 깨고 나가는 그런 단계랍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출산도 들어가 있어요. 엄마가 되는 과정도 물론 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3단계도 사람이지만 4단계는 그 문여원 선생님이 그 책 안에서 사람만이 그것도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응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일수록 어디에 비중이 높겠어요? 윗단계의 비중이 높아요. 근데 윗단계를 계속 하다 보면은요, 계속해서 아까 얘기했던 스트레스에 대한 역치값이 올라가요. 혹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부분인데, 우리가 다음 아마 북클럽에서 다루게 되는 주제일 거예요. 상처를 받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회복이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저희가 오늘은 시간 때문에 이 부분은 덜어냈는데, 스트레스 대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은 내가 바꿀 수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개인적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그 부모 성장 워크숍에서 연습을 하죠.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공부를 하면서 같이 좀 더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트레스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대응 체계도 가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취하는데 부모라서 특히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가장 큰 게 이거였어요. 하나는 그 아이와 나는 별개의 존재라는 걸 항상 기억해라. 우리는 따로 또 같이다. 두 번째는 내가 충분히 애쓰고 있다라고 믿어주자. 나를 돌보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요 두 가지 맥락의 대답이 제일 많았는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말이고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써주신 이야기 중에서 살아있는 이야기 두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었어요. 두 분의 선배세요, 이분들은. 제가 이제 어느 분인지 이분은 원래 누군지 안 찾아보는데 이 두 분은 찾아봤습니다. 그렇지만 비밀이에요. 아무튼 이 이야기를 남겨주신 분께 감사드려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대요. 어린 시절의 나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참 대견하지 않나? 내가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으로 생각의 관점이 전환되고 나니까 그 안에서 불완전한 나, 엄마 아빠인 나를 마주하게 되더라도 이분은 부부가 함께 자라면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쉽게 인정하게 되고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래, 어린 시절에 이렇게도 해봐야지. 이런 너그러운 마음이 들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참 좋지 않아요? 어린 시절의 나를 좀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부모로서 내가 내 그 긴장감과 불안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분은 고등학교 1학년 엄마셨어요. 부산에 계신 쓰담 패밀리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벌써 자라면서 만난 지가 12년이 넘었을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이분도 부모로서 스트레스가 제일 심했었을 거예요. 그때 사용했던 방법이 아이한테 말하고 싶은 걸 혼자 연습했대요. 우리가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아이는 나와는 다른 존재고 그래서 존중해야 된다. 말로는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 이분이 이제 하셨던 방법인 거죠. 하지만 이분도 무너졌어요. 연습을 해도 화가 너무 치밀어 오를 때는 연습하고 가도 실패를 했지만 그 부분에 주저앉지 않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또 내 생각을 잘 풀어서 말할 수 있기 위해서 계속 연습을 했고 방법을 찾았고 그랬더니 아이가 내 말을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하더라. 우리가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들으면 아, 그게 한 번에 된 것 같고 왜 나는 그게 안 되지? 나 했는데 왜 한 번에 안 되지? 할 수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분도 실패를 했고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얘기를 같이 좀 나누고 싶었었어요.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었었어요. 여러분들 주전자의 뚜껑에 구멍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걸 개발한 사람이 후쿠이에라는 평범한 일본의 샐러리맨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주전자를 올려놓고 이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주전자 물이 끓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덜커덩덜커덩 소리가 나니까 저걸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옆에 송곳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구멍을 뚫었더니 그 다음부터 적절한 어떤 그 수증기는 나오고 그 주전자 뚜껑이 덜커덩거리는 소리는 막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특허를 내서 굉장히 나중에 부자가 됐대요. 우리 삶에도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뚜껑 안에 요런 작은 구멍 하나만 좀 내줘도 내가 좀 숨도 쉴 수 있고 그 뚜껑이 들썩들썩하면서 나를 막 흔들지는 않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작은 구멍 하나를 좀 잊지 말고 돌볼 수 있는 그런 구멍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오늘 우리가 1시간여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이 시간도 어쩌면 이 한 달의 이 시간 안에는 극히 되게 작은 일부의 시간일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우리한테는 좀 구멍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